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TV조선의 아빠하고 나하고 슬며시 시작된 예능이 폭발적인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폭발적인 시청률을 보인다고 하냐 하면 수요일날 각 방송국의 예능이 센 편입니다. 센 편인데 수요일 전체 예능에서 1위를 했습니다. 종편, 지상파 합쳐서 시청률 5.6%를 기록하면서 골 때리는 그녀들, 유키즈 언더블럭까지 이기면서 수요일 예능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이 난 셈이죠. 긴가민가하게 슬며시 시작한 예능이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청률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온 이유는 백일섭 씨 조론 문제가 전주에 예고로 나가면서 가장 큰 주목을 끈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기성세대들이 남편에게 억눌려 살았던 어머니들이 고개를 나이 먹으면서 들기 시작하면서 이 조론 문제, 황혼이혼, 이것이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까지는 우리 가지 말자. 법적 문제까지는 우리가 건드리지 말고, 그렇지만 서로 따로 살자. 떨어져 살자. 이것이 조론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서 서로 잦아들 만도 하고 적응될 만도 하지만 이것을 여자들이 당신의 횡포를 나는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엄마들이 아니면 아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남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이것이 조론 내지는 황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남편들이 경제력이 있어서 그냥 돈을 벌어다 주고 가족을 부양할 때는 그 횡포를 어느 정도 참고 살 수 있었지만 경제력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나면 나는 더 이상 희생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내들의 반란이기도 하죠. 아마 백일섭 씨도 워낙 젊은 시절부터 잘 나갔던 스타였기에 집에 들어가면 왕 노릇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백일섭 씨 워낙 술 좋아하고 바깥에 나가면 스타로서 떠받들어지니까 집에 들어와서도 그때 아마 그런 삶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부인이 이것을 아마 제 추측입니다.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보통 어머니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합니다. 이제 못 참어, 더 이상 못 참어 하니까 아마 백일섭 씨가 집을 박차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론을 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죠. 조론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도 딸과 사위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아마 어머니도 그 얘기를 쉽게 자녀에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그러니까요. 조론을 한 이후 딸과 7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즉 딸은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큰 소리내 하고 엄마하고 매일 다투는 걸 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불쌍한 사람, 엄마는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 이렇게 엄마 편으로 기울어진 딸이 아버지가 집을 박차고 나가니까 더 이상 아버지하고 내가 볼 필요가 없다,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싸움이 딸에게는 트라우마가 됐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 소리를 질렀던 그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엄마를 두고 나갔어요. 근데 엄마가 지금 또 몸도 성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엄마를 버린 아버지, 내가 더 이상 볼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면서 안 보고 살았는데 이번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서 사위가
중재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너무너무 괜찮은 사위예요. 외모도 학자풍, 점잖고 정말 호남형이지만 그 사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고 설득력이 대단한 사위입니다. 그냥 아내가 처갓집 안 보고 살면 뭐 그러려니 하면 될 터인데 이 사위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면 다 불행하다. 내 아내도 불행하고 혼자 사는 장모님 장인도 불쌍하고 또 지금 몸이 성치 않아서 딸이 엄마 병원에 같이 다니는 엄마도 불행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하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사위가 나선 겁니다. 백일 수 없이 그 손녀딸 손자를 보자 입이 저절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지갑을 열어서 통째로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선물도 주고. 그리고 딸은 아버지가 그 딸이 운영하는 국수집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피했다 그럽니다. 딸은 또 아버지는 딸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 국수집 근처에 있는 애견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연이라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겠죠. 그러면서도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미워하는 이 관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아버지하고 소주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작정을 하고 들어가서 소주를 맥주컵에 담아서 벌컥벌컥 마시고 또 장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레몬 소주를 만들어서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작정하고 얘기를 꺼냅니다. 아버지, 조로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사실 장인한테 당신 잘못했어라고 돌직구를 던지기 쉽지 않습니다. 백일 수 없이 한 대 올려 붙일 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본인은 이번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서 장인어른과 또 장모 더 나가서 아내하고의 이 오해 갈등을 좀 풀어보고 싶다 그럽니다. 사위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답은 나와 있죠. 화해. 백일 수 없이도 지금 다리가 성치가 않잖아요. 그 꽃할배에 갔을 때도 그 다리가 지하철을 타는데 힘드니까 게장을 발길로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그 게장은 부인이 만들어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 조론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빠하고 나하고 프로그램은 아빠가 늘 가족에서 겉돌았었는데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아빠였는데 이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메시지도 강하지만 의미 있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TV조선에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이 종합, 종편, 지상파를 통틀어서 수요 예능, 강자들이 많은 그 수요 예능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앞으로 의미 있는 예능들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예능은 유치해 볼 필요가 없어 외면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능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기성세대들은 예능을 기피하는 경향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피 경향은 우리 트롯맨들로 인해서 기성세대가 예능 시청에 합류하는 일이 많아졌고 또 이렇게 아빠하고 나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기성세대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아빠하고 나하고 조선의 사랑꾼 이런 예능들을 만들면서 기성세대들을 예능 프로그램으로 흡입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다. TV조선은 또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조선일보가 신문사이자 방송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TV조선과 조선일보 컨셉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아마 예능에 많은 시청자들이 빨려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